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이라는 걸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이 어제 산하단체인 허위조작감시단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 의원이 거기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댓글과 가짜뉴스를 포함해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가짜뉴스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아주 전매 특허처럼 자주 쓰고 있는 고발하겠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논란이 된 이 부분이 바로 전 의원이 일반인과 카카오톡도 고발 대상으로 못을 박았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카카오톡 저도 물론 쓰고 있고요.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국민 SNS 아니겠습니까? 누적해서 국내외에서 이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만 1억 훌쩍 넘어요. 정확히 제가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1억 5천만 명이 넘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누적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거의 대다수 97, 8%가 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고발 대상으로 못을 박았다는 점이 심각해요. 이게 사실상 검열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전용기 의원은 이 내란선동의 가짜뉴스라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선별하고 판단해서 고발하겠다는 것인가? 또 누가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게 아주 경악스럽게 놀라운 내용입니다. 저도 아주 깜짝 놀라서 오늘 토요일 두 번째 방송의 주제로 이걸 삼았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뜸 이런 밈, 아주 짧은 영상이죠.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회자가 이게 돌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도련님, 카톡은 찢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생각나시는 게 있어서 웃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형수에게 했다는 그 유명한 욕설을 패러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도련님, 카톡은 찢지 말아주세요. 자, 카톡은 건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오늘 오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이 이 전용기 의원 말하는 거죠. 사실상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 일상을 검열해서 고발하겠다니 전체주의로 가자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입틀막, 이게 입을 틀어 막는다 이 뜻이죠. 그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이렇게까지, 그것도 일반인까지 다 얘기해서 하겠다는 건가? 대체 무슨 기준인가? 내란 선동이라는 게 도대체,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것을 어떻게 또 선별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요, 그것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하루에도 몇억 개가 주고받고 하는 거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고발하겠다는 건지 그 발상이 놀랍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로 유명한 분이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딥페이크 때도 못했던
SNS 검열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거는 뭐 그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디지털 성범죄 때도 못했던, 그리고 딥페이크 요즘 한참 뭐 이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SNS 검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카카오톡 검열을 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민주당이 왜 이 국면에서 무슨 내란 선동에 가짜 뉴스를 하면 일반인이건 카카오톡이건 사실상의 검열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SNS 계엄령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뭐 민주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지금 아주 성토와 비난을 퍼붓고 있는 계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SNS 계엄령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의원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이냐, 이제는 어디 가서 카톡도 마음대로 못하느냐,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검사 출신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용기야, 자기보다 좀 나이가 어리니까 본인은 초선이고 전용기 의원은 재선이지만 이렇게 좀 조롱을 한 거예요. 용기야, 이런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고 한단다. 이 이름을 가지고 좀 희화한 거죠. 일반 국민의 카톡이나 댓글까지 검열해서 고발한다고? 여기가 북한인가?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제 이 글도 퍼나르면, 카카오톡으로 퍼나르면 전용기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저는 내란 선동의 수괴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민주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아예 하는 얘기가 그냥 이제 호칭도 다 떼고 그냥 내란 수괴. 원래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 사람들은 이걸 그냥 수괴라고 해요. 왜? 그게 훨씬 더 강력한 비난과 음험한 그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한사코 내란 수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진우 의원도 그랬어요. 저는 내란 선동의 수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다. 집어치워라. 뭐 존댓말로 하긴 했네요. 집어치우시라.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나르시면 안 된다. 카톡, 여기서도 카톡은 또 나옵니다. 카톡에다 하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권리로 그걸 도대체 민주당이 그 수많은 카톡에서 일반인들이 주고받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 이걸 뭐 고발하겠다는 건지, 그냥 걸리면 고발하겠다는 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박과 엄포의 다름 아닌 겁니다. 저는 여기서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볼테르가 남긴 유명한 명언을 떠올려 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정신과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한 또 금언도 저는 여기서 생각이 나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기꺼이 택할 것이다. 자, 그 시대에는요, 신문밖에 없어요. 방송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미국 독립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 신문이란 말은 바로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정부보다
정부가 없는 표현의 자유를 택하겠다. 자, 이 말은요, 그대로 미국의 헌법에 녹아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수정헌법의 제1의 가치는 뭡니까? 바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침범하는 어떠한 법률도 무력화되는 게 미국입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 것이죠.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른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그 타이틀이 또 웃겨요. 무슨 국민소통을 한다면서 이런 걸 검열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 말에 저는 참 섬뜩함,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여온 게 바로 내란 선전 혐의다, 내란 선전죄다, 이런 그 딱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걸핏하면 고발한다고 하고, 그렇게 그 고발 대상이 된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두 자릿수가 됩니다. 계속 지금 내란 선전죄라고 하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쓰는 일반 국민들도 이제 걸리면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그 수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혐의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원내 일당인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공정한 수사기관, 제가 특별히 공정한 수사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혹시 재판이 되고 그 재판에 붙여진다면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 있는 역시 공정한 법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상규의 직설 토요일 두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